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또 꺼졌습니다. 네, 다시요. 아주 그냥 아이리스들이 계속 방해를 하네요. 네, 다시 부를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얼마 전에는 그 전교회 그 여전도사가 제 일을 내보내게 한다고 온갖 막말 테러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러다 제이가 너무 상실해서 말씀 충만한다고 강원도 영월에 총신대 박사학위 가신 그 카이캄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카이캄이라도 개척하겠다고 그런 정신을 높여가고 말씀도 좋고 하니까 그 먼 데까지 저번 주에도 또 갔다 왔다고 갈 때마다 제이는 점점 더 영적으로 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더니 저를 보고 싶다고, 그 먼 서울에서 오늘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사단막의 아이리스들은 회방한다고 지금 태블릿도 꺼버려 가지고 다시 노래를 부르질 않나. 거기에 또 우리 어머니도 동시다발로 하나님한테 기도해 가지고 보낸 그 노인 일자리를 또 관두고서 저랑 살고 싶다고. 언제는 장애인 민폐라며 나가 뒤지라고 하던 사람이 꿋꿋이 재활해갖고 국가대표들 마냥. 국가대표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부상 입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의사들이 막 그래도 국가대표들 보시면은 그 불가능한 걸 기적적으로 해서 부상을 해서 투혼을 해갖고 금메달을 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적으로. 저는 항상 어디 가든 대회 나가라 코치님들이 막 이러고 그런 국가대표 같은 애라서 얼마 전에도 카누 하라고 막 이러고 장애인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인와도 저는 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재활 중이라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부상을 하더라도 재활을 한 후에 투혼을 하는 거죠. 그죠? 하여튼 거기에 저는 노후 대비한다고 정년퇴직 이후에는 전기 쪽도 요즘에는 하도 정치들을 못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경비 마냥 그 나이 드신 노이들이 경비라도 할 게 있었거든요. 무학이라도. 근데 이제는 무학이 아닌 한마디로 기술자인데도 전기기사든 NCS도 남발해가지고 그럴만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선임이 옛날엔 전기만 있었어. 근데 이제는 기계도 해라 뭐도 해라 막 하고 NCS로 남발하니까 무슨 시설과의 경쟁률이 60대 1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 인사과 직원이든 직원들 소문으로 들어갔고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본다고 어제 했더니 진짜 자코리아의 60대 1이더라고. 그러면 자코리아만 올렸을까요? 뭐 사람인도 올리고 뭐 워크냅도 올리고 그러면 농담 아니야 60대 1 이상 더 경쟁률인 거예요. 그게 시설과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격자 남발하면은 망할까봐 의료 파업한 거였고 의사들도 자격자 남발하면 똑같은 신세니까 간호사들은 이미 남발해가지고 멍청해서 그 아이리스 노조조폭들 99% 가입해갖고 남발해가지고 거의 시설과랑 맞먹는 그런 처우죠. 그러니 너가 내갈래 나가 나갈래 하면서 과티어로 저희 동사무소처럼 싸우듯이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싸우고 막 가스라이팅 하니까 남사회복지사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제 쓰러지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끼고 계시고 얼굴이 빨개 홍조 끼어갖고 콜록콜록거리시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 오면은 면역력이 약화돼서 감기라든가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시나 어떻게 보면 독재자 자기유익 구하는 사람들은 단지 이용 가치만 봐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한테 얻어낼 게 없으면은 토사구팽하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실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인의 한자원은 두 사람이 서로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듯이 한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질 위기일 때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세워주기에 영혼의 동반자를 구하세요. 전도서 4장 9에서 10절. 제가 기본 존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타로 카드에 보면 광대 카드가 있죠. 그 광대 카드가 어때요? 벼랑이에서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런 위기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접근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을 택하지 않게 그 벼랑 끝에 떨어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하면 자기가 영혼의 동반자가 되게 되고 그런 벼랑 끝으로 하나님은 몹니다. 몰아갖고 신앙을 확인을 하시죠. 그런 거를 제가 50대까지 살아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런 벼랑 끝에 있었던 게 제이였고 19살이었고 예, 이미 정신적으로도 마지노선까지 갔고 여동생은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갔고 정신분열로 가서 예, 거기에 성중독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예, 성적 문란은 솔로몬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솔로몬 금서를 만들어서 영적 세계 가는 그런 책까지도 쓰고 막 이랬는데도 말년에 의자왕처럼 뭐 삼천궁녀 하듯이 그렇게 궁녀들을 하고 그 왕비들이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니까 그러면서 서로들 가스라이팅 하면서 너 신이 오라 내 신이 오라 막 이러면서 옆에서 보면서 점점 더 미쳐가는 거죠. 그렇다고 아내라고 내칠 수도 없고 상강오륜에 위배되는 짓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명으로 예, 그 성경 말씀에도 많아요. 예? 한 사람은 이롭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예,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진실한 친구 한 명만 한 거고 예, 그 친구가 저랑 같이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그 다음에 인생 공부도 그렇게 해서 영적 동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성장하기를 바랐는데 이 나이 때까지 예,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처럼 예, 죽는 순간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은 그러한 하나님 말씀, 신뢰 이런 거를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예, 그런 아이리스 같은 애들 이용해 하수인 이용해 가지고 동시다발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동시다발로 계속 작업들 들어오고 예, 심지어는 예, 시장 순댓국에서도 앞자리에 앉았던 4명이 다 그냥 현지 교사들인가 보더라고요. 아마 사립고겠죠. 예, 국립고는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예, 촌지라든지 이런 거 못 받습니다. 예, 받았다가는 바로 그냥 예, 감사가 떠가지고 바로 해고죠. 예, 그것도 받더라도 5만원 이하. 예, 그런 식으로 누적되는 것까지 다 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예, 민간 그런 교사라는 사람들이 자부심도 없이 요즘 불경기에 예, 그렇게 자기들 돈 봉투로 학생들한테 여전히 촌지를 받고 있다고. 그거를 예, 시장순댓국에 사람들 들고 있는데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사들은 계좌이체하라고. 그러면 그거 세무서든 다 추적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민간 교사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국립대, 국립고, 국립중 뭐 이렇게 교사였다. 그랬으면 바로 그거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교사인 사람도 그런 예, 법을 좀 아시는지 법학과 그쪽 출신인지 어떤 사람은 현금만 달라고 그러면서 돈 봉투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여전히 돌린답니다. 현금은 추적이 안 되니까 예, 나중에 비트코인이 나와서 예, 그렇게 예, 현금화식으로 되면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현행 사회에서는 돈 봉투는 현금으로 거래되는 건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 돈 봉투 전달하는 걸 CCTV를 찍든가 아니면은 그 탐정 영화, 수사 영화애들 보면 막 그런 막 마약 거래하고서 현금으로 이렇게 돈가방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행범으로 경찰이 체포하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예,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런 법학과 나온 민간 그냥 사립 이쪽에 고등학교 교사들 뭐 대학교 교사들은 여전히 촌지를 받고 있다는 예, 그런 따끈따끈한 소식을 현지 교사들이 자기네들 그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들 하더랍니다. 그 정도로 실족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예, 뇌물로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인인데 도너츠 주고서
이거 도너츠 5만 원 이상이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막 하듯이 예. 하여튼 뭐 동사무소에서 보시면 우리가 안내 잘하고 설명 친절하게 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 기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얼마 전에도 아예 동사무소 직원들 전체를 그 앞에서 카페에서 그 음료수 사가지고 돌리더라고요. 그래 저는 안 받아 먹으니까 그냥 사무장님이 그냥 그때 빵을 준 거예요. 그 햄빵. 예, 햄빵은 집에 들고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커피 같은 거는 그 순간 먹어야 되는데 괜히 먹었다가 우리 집안이 당뇨력이 있어가지고 다들 당뇨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외가는 안 그런데 친가가 그랬죠. 우리 형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밥 먹은 시간 외에는 단 거를 아예 간식이도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사회복지사님이 공무원님들 휴게실 그쪽에서 그 공무원들 그거 품위 유지비로 주는 거거든요. 그게 다. 예, 그런 거를 공무원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랑 저 같은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까지 예, 다 먹으라고 개방해 놓고서 예, 그 먹으라고 하는데 예, 그래도 저는 거절합니다.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러고. 그 정도로 건강이 무너져서 실족하면 또 사단마귀한테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예, 저도 장애인 실형고통 받을 때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공탁 직원들이 보험회사들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도 왔고 막 인공관절 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걸 해버리면 어느 순간 그냥 그지 되는 거예요. 예, 장애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꼬리표, 예, 낙인 이론, 예, 그런 식으로 사는 게 한국인데 한국에서 일자리 전혀 구할 수도 없고 저는 공공근로 이거 하다가 만약에 망근을 못하게 된다. 예, 불의한 사고로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채용이 안 돼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든 인상고가 높게 알겠다고 30분 휴게 시간도 반납하고서 그 서가지고 그러면서 쉬는 것도 딱 2번 그것도 예, 작은 거 싸고 딱 예, 한 60초 쉬는 거 예, 그것도 화장실 그 변기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딱 2회 하고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오면은 그냥 쓰러지듯이 자죠. 예. 그런 와중에 어머니 전화 오지, 제이 전화 오지, 어머니가 또 제이한테 또 동성연애자라고 비방했다고 하여튼 그런 전화. 예. 어머니는 그렇게 노후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어렵게 합격했으면 그거라도 감사하게 해서 예, 노령연금하고 해갖고 자기 살 길 하든가 그러면 되지. 어머니는 여건이 좋잖아요. 시골에 그 60평짜리에 나중에 그거 뭐 아파트 옆에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앞에도 그 고집만 빼고 옆에 앞에 막 그런 식으로 아파트 계속 올라가요. 거기서 아파트 당첨되면은 순식간에 수십억 부자 되는 사람이면서 예? 뭐 그런데 그게 명의가 형으로 이전가 됐고 예, 그게 또 저당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 아파트가 개발되면은 그 다음에 뭐 우리 형 빚은 탕감하고도 남겠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만상 보부상 집안이기 때문에 시골이든 저택이 별장이 많았댔잖아요. 그 별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 날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겁니다. 하여튼 자식들이 공부들 안 하고 사업만 한다 그러다가 이런 현대의 예, 이런 변화가 빠른 시대에 공부를 해야지 따라잡는데 변화에 느리게 옛날에 그런 지식으로 예, 한다고 하다가 댐팍 망해가지고 한순간 몰락하는 거죠. 그래도 뭐 그렇게 가가지고 형이 그렇게 막 수십억 날리고 막 이래도 어머니가 뭐 평생 그렇게 공헌한 게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빌붙어야지 왜 저한테 온다 그러고 또 저한테 영혼의 동반자인 제이를 어떻게 하든 이간질해서 내보내려고 저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 보면 설사 저한테 오면요 저한테 가스라이팅해서
예, 저도 말려 죽일 사람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형도 오죽하면은 예, 은평구 집에서 예, 제주도로 도망갔다가 예, 이제 충남 아산집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또 어머니가 있으니까 예, 형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 맨날 당뇨든 간염이든 온갖 병에 시달리죠. 간이 왜 염이 생기는데요? 과로사의 전조 증상이에요. 간경화나 이런 것들. 몸에 여독이든 쌓이는데 해독을 못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우리 형도 본인이 선택한 거죠. 뭐. 네? 자기가 장남이라고 부모 재산 다 그냥 친척들까지 재산 다 끌어먹어서 사업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어 차례 망해가지고 막 5억 원 이상 빚이 있으니 뭐 자기가 선택한 거죠. 뭐. 예, 저는 그냥 예, 뭐 그렇게 부자 될 기회도 많고 그러는데도 저는 그냥 하나님 일 한다고 하고서 지금도 산재연금하고 공공근로로 그리고 매일 그냥 성경 말씀 무료로 이렇게 설교하고 기부도 안 받는다 이러면서 예, 만약에 기부하시고 싶으면 참 좋은 우리 교회 그쪽으로 기부하시라고 예, 그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해주고 저희 작은 소망이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계속 건강하고 제 옆에 있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가 있어도 이렇게 오늘 찾아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서 이렇게 설교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4장 9에서 10절에서 나오고요. To are better than then은 비교 구문이죠. one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들은 have 동사 뭐뭐 해야 한다. good return for their work. if 만약에 뭐뭐라면 one fall down his friend can은 조동사죠. 이것도 해야 한다는 거죠. 두랑도 또 비슷해요. help him up. but 그러나 pity the man who 여기서 뭐예요? 길면은 무조건 관계대명사입니다. 짧으면은 관계부사라고 보면 돼요. Paul and has no one to help him up. 부사랑 형용사라는 비슷하다고 그랬죠. 형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ly가 붙고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거. 정관사도 비슷해요. 덜하는 거 붙이는 것들이 대부분 산 이런 그림 같은 거 경치 자연경관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그림하고 문자하고를 구분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형용사에서 ly 그리고 더 정관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강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 쓰잖아요. 하여튼 그런 문법을 아시면은 영어는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실족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어. 혼자 있다 보면요 도와주기는커녕 우울증이 극에 가깝고요 결국은 자살을 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도 20대 때도 서울가기대 노인석 교수님 방에 갔을 때 노인석 교수님이 저보고 피자 배달 동업하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교 그 좋은 학교에 인서울권에 거의 단국대인가 한양대인가 뭐 서울 건국대인가 이 정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진이 서울대 연대 고대잖아요. 그런 이진 명문대 나오시고서 그 공부한 게 아깝지 않냐고.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거의 10억 이상 날리셨는데 그냥 연구하시라고 제가 요령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갖고 식약청 프로젝트든 다 따와가지고 부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항상 얘기를 했어요. 신복을 키우라고. 근데 신복을 키우시지 않더라고요. 다 일회용이었어. 그래서 저 실험실 나올 때까지 다 일회용만 쓰기 때문에 제가
저러시면 말년에 외로울 텐데 뭐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무슨 트라우마가 있든 뭐하든 그 사람을 믿지 않는데 일회용만 원하시는데. 예.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동역자 신복을 19살부터 키웠고, 그것도 한 명을 진실하게 키워서 지금도 우울증도 없고 자살충동도 없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비결이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 방송하는 것도 강하죠.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는 유붕자 원박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벗이 이 붕자가 어때요? 붕자가 붕자 이게 달 월자리예요. 7월 달의 하나님이죠. 이게 뭐가 그랬어요? 공부도 되고 여행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달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달의 하나님의 부하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산목 미카엘이라고 했죠. 그럼 미카엘이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두 명이 붙어봐요. 그러면 더 강하죠. 그런 거예요. 그게 법붕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야. 그런데 술 친구야. 그러면 그 친구예요? 그거는 정신적인 친구가 아닌데, 예? 공부적인 친구가 아닌데, 예. 그건 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진짜 버시고 친구라는 거는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종교 이런 것들 같아야 되는 게 친구입니다. 버십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 노인석 교수님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게 불교 신자시긴 한데 그런 불교적인 교리 쪽에는 심화식이 안 들어가시고 그런 일회용 그런 식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중요하고 그 기독교가 강한 거예요. 개신교는 어때요? 항상 전도하라고 그러고 불의 도우라고 그러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영혼의 동반자가 생기죠. 근데 불교 철학은 대부분 스님들이 혼자 고독하게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믿질 않고 일회용만 하다 보니까 불교 쪽은 각계격파가 쉬우니까 공산당도 불교 쪽은 거의 건드리지도 않아요. 천주교도 그렇고. 근데 유달리 괴롭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왜? 영혼의 동반자가 많고 12제자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쪽을 넘어뜨려야지 자기네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핍박과 탄압이 심한 게 개신교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붕은 그런 거고 자는 스스로자, 원은 멀언자, 방은 방향 방자, 외는 올레자예요. 유는 있을 유자고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는 뜻인데 논어책에 나오면 멀리 있는 친구가 나를 보기에 찾아오는 것만큼 즐겁고 반가운 일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붕자 원래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춘추 전국시대 공자와 그의 제자들과의 만남인데 공자의 명성을 듣고 그게 뭐예요? 영향력.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력, 영력. 듣고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는데 단순히 아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나오죠. 뜻과 사상이 같이 하는 법붕이 멀리서 찾아와서 진리를 논하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제이가 온다면 너무 좋아요. 저랑 사상 얘기도 하고 이런 공부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직업을 천부인권식이라고 소명서를 따르는 것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력이 없어 봐요. 거지가 돼 봐요. 그럼 도둑질하고 십계명 어기고 범죄하고 그러면 점점 사단마귀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건강을 받으려면 우리가 나시린이 돼야 되고 그래야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저장 강박증 마냥 쓰레기에다 코 박고 자고 그러면 없는 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에 전염병이 돌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을 마녀로 몬 이유가 너무 청결하거든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아예 청소하는 날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정도로 깔끔하기 때문에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소하려면 그 청소도 일이잖아요. 근데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영혼의 동반자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 또 그런 사단마귀들이 유대교도 싫어하는 이유가 개신교랑 비슷하니까. 그러니 항상 독재자들이 정권 먹으면 옛날엔 유대교 때리던 게 이제는 유대교랑 개신교를 때려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둘이 영혼의 동반자가 된 거야. 그러니 항상 예수교 장로의 개신교의 나라 미국과 유대교 나라 이스라엘이 항상 동맹하는 거예요. 군사동맹.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선 후기의 정의와 김정희예요. 추사 김정희. 근데 제가 이름을 삭제해버렸네요. 청나라학자들의 만남인데 그는 24세 때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갔을 때 그 시절 청나라 최고의 학자였던 용방강, 완원 등과 학문적 교류를 하여 그는 그들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학문적 동지가 되었으며 귀국 후에도 서신 주고받으며 평생 우정을 이어간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제가 이런 거를 글을 보면서 나도 외국에 그것도 강대국에 친구가 필요해 하면서 간 게 독일하고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하고 일본에서도 아야 없네 뭐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독일에 처음 갔을 때요 가장 먼저 간 게 도서관이었어요. 가장 뮌헨에서 최고로 오래된 도서관에 제가 그 도서관 사서 전쟁 막 이런 도서관 전쟁 이런 일본 만화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 나라 가서 그런 옛날에 고대 문헌이든지 이런 게 숨겨 있지 않을까 뭐 이러고 특히 그 일본 가서는 기문둔갑 책 같은 거 막 그 귀신을 조종하고 막 이런 솔로몬의 금서 같은 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장 먼저 가가지고 책을 막 보고 그랬었죠. 근데 없더라고요. 만약에 있었으면은 그 책이 정통한 학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배움을 청하려고. 근데 없어. 한국하고 똑같아. 일본 가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내가 찾는 거는 그런 막 옛날에 기문등갑이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그랬으면 계속 서신이 오갔겠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연구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요 정도의 연구 실적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나도 딱 듣고서 기뻐가지고 그래? 나도 집에서 독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돼? 막 이러면서 그게 과학자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 후기의 정약용과 초위선사인데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용이 대흥사의 초위선사와 만났는데 유교학자 불교스님이란 신문과 종교의 벽을 허물고 차와 시문을 매개로 깊은 우정을 나누어서 초위선사는 강진 유배지에 있는 그를 수시로 멀리서 찾아가 위로했으며 그는 초위선사를 기다린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영국은 이런 유배지를 어디로 했어요? 영국은 호주로 했었잖아요. 호주로. 우리나라는 어디로 한지 아세요? 전라도랑 제주도예요. 왜냐면 보낼 데가 없으니까 가장 만만한 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와 같다 그래서 말도 다 제주도로 보냈죠. 그럼 범죄인들도 제주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범죄자들을 가장 변방, 가장 먼데 국경에서 그리고 가장 치안도 어려운데 그런데 보내갖고 그런 변방에 그런 범죄자들하고 싸우라고 국경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영화에서도 그런 교도소에서
범죄해가지고 사형받을 애들을, 야, 너 죽기 싫지? 예, 가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은 너 시민권 줄게. 예, 그 영화가 또 있잖아요. 실미도라고.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항상 그냥 치안이 어렵고 산적이 많고 이런 데를 항상 그렇게 보내가지고 범죄자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애국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 일본에는 어디가 있냐면요, 동경 언더그라운드라고 있어. 일본 만화 이름도 있잖아요. 그쪽은 완전 무풍지대예요. 그냥 범죄자들이 서로 간에, 예, 살고 죽고 뭐 너네들 당사자 합의로 해. 그러면서 경찰도 거의 없어.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우리 한국에서는 전라도랑, 예, 제주도였죠. 그래서 전라도 강진으로 간 겁니다. 나중에 광해군 어때요? 광해군 제주도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년간 유배 생활하던 정약용이 대흥사의 초이선사와 만났는데, 유교학자 불교스님이란 신분과 종교의 벽을 허물고 차하시문을 매개로 깊은 우정을 나누어서 초이선사는 강진 유배지에 있는 그를 수시로 멀리서 찾아가 위로했으며, 그는 초이선사를 기다리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예, 스타크래프트 내용에서도 그 테란이 되게 세게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UED라는 그런 광군들이 있었어. 걔네들이 가져온 기술이 뭐예요? 예, 메딕. 그 힐링하는 간호사들, 예, 메딕을 보내주잖아. 그래서 테란 초기 때는 메딕이 없었어요. 그냥, 예, 테란 병사만 있어. 그러던 게 메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런 광군들은 훨씬 기술이 더 위고 학문적으로 우위하죠. 예, 그러니 범죄자들만 그런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애들이 맨날 그냥 옛날 구석기처럼 몽둥이도 때려박고 막 이러는데, 그런 애들 맨날 싸움질만 하는 아수라장인데 무슨 공부를 하고 기술을 하겠어요. 할 줄 아는 거는 우리 어머니처럼 상대방을 경쟁자라고 보면 제2에게 온갖 막말, 동성애자라는지 뭐라느니. 걔는 나시린인데, 예? 이 나이 때까지 여자 맛도 본 적도 없고, 성적인 거를 해보지도 않은 애한테 근거 없는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나를 같이 산다 그러면 나는 그래요. 그렇게 막 얘기하고 또 제이랑 싸워가지고 예? 제이도 자기 갈 길 마냥, 예, 그렇게 연락 안 할 것 마냥 해도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야, 이제 제이 끝났잖아. 이제 제이 서울 올라갔고 제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외롭지 않니? 그러면 난 딱 그래요. 예? 저는 하나도 안 외로워요. 저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살 수 있고, 예? 하나님이 꼭 그러면 다른 인연을 주세요.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도 구간이 명간이니까 제이가 오기를 바라면서 막 기도를 하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예, 제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는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예, 어머니가 빌붙는다고 전화 온지, 예, 몇 시간도 안 돼갖고 오늘 온다고 막 그랬던 인생이, 예, 제이와 접니다. 19살부터. 예, 그리고 오죽하면은 저희가, 예, 한 지붕 세 가족씩으로 살다가, 예, 나온 이유가 어머니가 제이를 막 때려가지고 거의 죽이려고 할 정도였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흰자까지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러면 야 죽겠다 싶어갖고 제가 검도도 하고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살려줬죠. 그러고서 그날로 끝인 거예요. 예, 그게 거의 몇 살 때더라? 거의 20대 초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예, 명절날만 가지, 예, 그 뒤로는 집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이를 어버 키웠다고. 예, 제이 죽을까봐 월세 생활하면서 맨날, 예, 겨울에는, 예, 추우니까 사우나 들어가고 막 이러고, 예, 월세 살면서도
월세방이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이 얻고서 사우나 들어가는 거야. 뭐가 제가 그냥 갓난아기 키우듯이. 제이는 그때도 어린아이였어요. 최근에 많이 커진 거예요. 법학과 나오고 막 이래갖고. 그전에는 제이도 항상 어린아이. 맨날 지나가면은 걔가 새우버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롯데리아 가면은 새우버거 막 그거 광고 있으면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빠 나 새우버거 먹고 싶어 막 이래. 그러면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모아놓은 거 막 쉬다가 걔만 먹여. 야 여기 새우버거 막 이러면서 저는 쳐다만 보고 그런 식으로 완전 부모죠 부모. 그렇게 키우고 공부시키고. 근데도 뭐 제이는 지금도 자존심이 강해갖고 또 성인처럼 초연해야 돼요. 아무리 누가 뭐 동성애자라느니 뭐라느니 막 비방해도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그런가? 저한테 신앙적인 상담들을 많이 해요. 노인 일자리 분들이.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어제도 그 권위적인 분이 많이 누그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꾸 그런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안내들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 아까 나보고 팩스 보낸 사람 그 사람 정신 이상자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테솔 영어교사에서 놀이치료해 주는 거고 사회복지사에서 놀이치료해 주는 거라고. 저 사람들이 진짜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세니까 저렇게 와가지고 나도 팩스 보낼 수 있어 하면서 자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 팩스 그게 어려운 기술이 있냐? 왜 그 시절에는 어려웠겠죠. 그 사람이 정신 이상 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뭐 팩스가 뭐예요? 아예 인터넷으로 팩스 보내고 뭐 그런데 휴대폰으로 무료로. 그래서 그것도 가르쳐 줬다니까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SK가 아니라 LG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K밖에 몰라갖고 이거 회원가입 그거 하는 난까지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뭐 저한테 불러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쟤 정신 이상이야. 계속 와서 우리한테 계속 그 뭐야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래 저도 알았어요. 아니 무슨 팩스 번호를 원래 우리가 뒷자리가 0자거든요. 근데 9였다고. 그러면서 그게 뭔데요? 다 정신분열인 거예요. 그 전화하는 것도 다 자기가 정신분열로 상대방한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았다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은 아마 정신분열 온 게 그 시절 팩스가 처음 도입됐을 때 그거 못한다고 학대를 받았겠죠. 그러다가 머리가 한순간 타버린 거예요. 제 여동생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 걔가 원래 정규 수석하던 애래요. 그런데 그 시기 질투한 반의 학생들이 그 직업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직업 얘기하면 아버지는 건축업, 사장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태용건설 부사장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고모부가 사장이고. 그래갖고 저는 그랬는데 다른 애들은 직업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시절에 택시기사 막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놀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놀림 받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순간 헷가닥 뇌가 타버린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그분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더라고요. 계속 정신병자가 와서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데 미치겠다고. 이래서 제가 그냥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환자인데. 그리고 저희 간호조무사도 그래요. 환자라고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네. 환자라고 생각하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도 저는 환자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가스라이팅 하는 거는.
안 그러고 그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해요. 그것도 환자 아닌 이상. 정상인이 남한테 막 욕설 비슷한 가장 모욕적인 동성애자 막 이러면서 그것도 개신교 신자한테 막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주먹 날라오죠. 예. 개신교 신자니까 참으니까 만만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구강계 고착처럼. 예. 예. 비방에서까지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 공단의 노인 일자리 준공무원에 합격하게 해주었는데도 네, 하나님께 기도해 갔고 일하기 싫어서 장애인이라며 민폐라고 나가지지라고 말하 나에게. 우리 어머니가 멀쩡하게 작년이죠. 예, 그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나이가 70대고 이제 회사 관두면은 다시는 재취업 힘들다. 우리 형이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살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 돼가지고 일 좀 해주라고. 뭐 그동안 어머니 번 돈을 다 형한테 형의 돈 봉투로 다 줬겠죠. 그러니 저렇게 큰 소리 짓고 복수한다고 그렇게 형이 아산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내려가가지고 복수한다고 다리 몽둥이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부러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그러고 어떻게 멀쩡하게 이렇게 부러지겠어요. 복수심에 불타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너가 나 간병해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코가 석자인데 저도 만약 월급쟁이라도 월급쟁이를 어떻게 그 한 사람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막 두 끼만 먹고 이러고 지금도 저 두 끼 먹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세 끼를 먹여가면서 두 사람 입을 해주고 그래요? 식비가 그렇게 올랐는데 오죽하면 지금 대륙남님도 전쟁 또 나면은 16불값 올라가니까 1년치를 사놓으라고 막 이걸 왜 그러는데 전쟁하니까 계속 원래 우크라이나든 곡창지대인데 거기에서 전 세계에 그런 쌀하고 곡물 같은 게 수출되고 했던 데인데 완전 폐허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 곡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에 못 배운 사람들은 제가 나 무시했어? 복수할 거야. 그게 아들이라고 해도. 제가 나 사기쳤어? 사업한다고 내가 여태까지 너 뒷바라지 한다고 장남이라고 해서 월급 번 거 다 갖다 줬는데 너가 내 돈 다 날렸어? 복수할 거야. 이제 나 말년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국민연금 그 6천만 원 한 것도 이 집 인테리어에서 날리고 그렇게 해서 시골집에 그렇게 6천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제 또 집 나와서 나한테 빌붙는다고. 그러면 저한테 오면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뭐 한 끼 준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쪽 다리 부러뜨렸으니까 다른 쪽 다리 부러뜨려야지 이러면서 일부러 어디 가서 넘어지고 막. 제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일하기 싫다고 자기 다리 몽둥이를 계속 부러뜨리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하면은 아프니까 일부러 깽값 본다고. 그 시절에는 저 간병사가 없었어요. 간호조무사가 병동에서 책임을 다해. 그래서 낙상사고가 일어나면 간호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최고 책임자가. 그래서 막 배상해주고 옷 벗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그 환자 이송한다고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휠체어든 하면은 의자에다 눕힌다고 잠깐 쓰세요 그러면은 그 모서리 있죠. 가구 모서리 뾰족한데 그쪽에 정확히 자기 머리가 부딪히게. 그러면은 본인이 중상이든 입으면은 머리 다치면 가장 보상이 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이든 팔다리든 팔다리는 약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돈 맛을 알게 되면은 뇌를 다치게 하면 더 크다 해갖고 그러면서 뇌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정신병자 되는데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무지한 애들은 깽값 벌겠다고 간호조무사랑 간호사한테 테러들을 해요. 그런 심리가 우리 어머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요번에도 어머니가 막 우리 형
쟤 이제 서울 갔으니까 이제 너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않니? 내가 너 반찬도 해주고 막 이렇게. 아유, 내가 그 말에 속아요. 예? 형한테도 그렇게 깽값 번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서 형이 봉양해주게 바라는데, 아니 빚쟁이가 자기 월급의 몇은 이자 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 형이니까 그냥 착해가지고 그러지. 못된 사람이었으면 벌써 업어가지고 저 동남아 여행 가자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부모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거를 간호조무사 근무하면서 그 많은 병원에서 그런 늙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그렇게 들어눕은 그런 노인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다 보내는 거를 숱하게 봤어요. 심지어는 저처럼 이제 노인이고 일 안 한다고 자식들이 그냥 나가 뒤지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그 말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가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는 분 많이 봤어요. 어떻게 자살하는지 아세요? 뛰어내리기 무서우니까 식음을 전폐해요. 우울증이 그게 가가지고. 우리가 밥 먹으라 줘도 안 먹어. 왜? 자식이 나가 뒤지라고 했다고. 나 죽을 거라고. 근데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그런가? 사회생활을 해서 일을 해서 그런가? 자살을 택하지 않아요. 근데 특히 여성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싫은 소리 하나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여자가 먼저 죽어요. 부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6개월도 안 돼요. 여성이 먼저 죽어. 식음을 전폐했어. 독종이죠. 그렇게 무지하면은 그렇게 돼요. 대한민국 여성도 그렇고 전 세계 이슬람권 여성도 보면 어때요? 공부하면은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데 공부 못한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이내 가요. 자살해서 밥도 안 먹어갖고. 그러면 남자는 어떤지 아세요? 외로워서. 배우자가 죽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시다가 외로우니까 또 우울증 가가지고. 그래서 배우자가 죽으면은 남자도 따라가더라고요. 몇 개월도 안 돼갖고. 그래서 혼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하여튼 뭐 우리 형이 혼자 살면 형도 자살할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움직여가지고 시골집에서 서로 간에 복수한다고 해도 아둥바둥 살고 있으니까 6개월이 넘어도 저 세상 갔다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저한테 온다고 뭐 이러면 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외로워서 자살하죠, 형도. 그러면 저 때문에 한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배우자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런 걸 알았으면은 형이 저렇게 집 나가지 못하게 저처럼 설사 집 나가도 싸우지 않고 했어야 되는데 뭐 사회복지사 정도나 돼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남편 잃고 배우자 잃고 막 이러면 그때서 후회더라죠. 그러다가 외로워서 본인도 따라가고 우울증에 그게 가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를 너무 오래 봐갖고요. 간호조무사로 2010년부터 근무해갖고 그런 식으로 따라 죽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 큰애 삼촌도 요양병원 장례식인 걸 딱 보고서 제 나름대로 유출한 거죠. 아, 그때 막내 삼촌 돌아가실 때 그때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거고, 요양병원 병원비가 거의 정신병원처럼 한 달에 300 정도 하니 그 돈을 누가 줬겠어요? 큰아들은 이제 부모 몰라 하면서 스위스로 도망가 있지. 그러니 걔가 돈을 줬겠어요? 한 푼도 안 줬죠. 그럼 누가 줬겠어요? 그 큰딸 집안에서 계속 줬겠죠. 근데 큰딸도 뭐 지금 가만하는 거 보니까 살림만 하는 것 같던데 회사 안 다녀요. 회사 다니는 그런 인텔리한 얼굴이 아니에요.
제 여동생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박봉으로 그렇게 연구소라고 해도 박봉이죠. 뭐 해봐야 뭐 연봉 한 5천? 뭐 이 정도겠죠. 그거 갖고 어떻게 자식까지 있는데 그렇게 먹이겠어요. 그 와중에 300까지 달래니까 줬겠어요? 안 줬죠? 그러니 뭐 빚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요양병원 가면은 가족들이 온갖 쌍소리를 다 했겠죠. 나가 뒤지라고. 그러니 예, 그러다 6개월 내로 가신 거예요. 제 깐의 추리가 그래. 예, 그러니 예, 그런 거를 경찰들이 아니까 예, 와갖고 또 취조한 거죠. 사법경찰이 와서. 알면서도 경찰들은 학대한 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해요. 왜냐하면 경찰들은 신고를 해야지 그게 수사를 하니까. 근데 가족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은 어떠냐? 이웃들이 신고해요. 그래서 선진국은 정신병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만약에 이웃들이 신고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교도소 가기 때문에 교도소가 넘쳐나니까 아예 그런 법을 안 만드는 거죠. 만들면 큰일 나는 나라니까. 선진국처럼 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진 거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형이 거의 우울증이 극에 가서 자살한다고 혼자 그렇게 살고 있고 천안 아산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뭐 우리 어머니라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고,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다 들어갔고 저 세상 가시면은 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동거녀가 생기게.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형도 당뇨기 때문에 만약에 형의 자식이 형처럼 와가지고 똑같이 부모가 하면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아내한테 버림받아갖고 사업해갖고 빚져갖고 어떻게 똑같아요. 부전자전이야. 그래서 또 시골 아산 그 집에 별장에 내려가면은 똑같이 재현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또 뭘 줘요? 당뇨니까 사탕을 주죠. 머리맡에 사탕 먹고 나가 뒤져 이러면서. 그리고 몇 자리 보러 다니고. 그런 게 저는 그러기가 싫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좀 싫은 소리 들어도 저는 대의명분을 하는 겁니다. 저 아직 제이가 연락해요. 제이가 오늘도 온다고 그랬어요. 어제까지 나 안 본다고 했다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제이도 외로운데 뭐 맨날 옷도 어제 쿠팡으로 배송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옷 샀다고 나 이름이 안 써 있어. 제 이름이 없어. 회사에서 그냥 회사 로고 말고 그 받는 사람 이름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호수만 적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만져보니까 1,000이야. 그 옷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 옷 샀냐? 그랬더니 샀대. 아니 네가 대학 교수처럼 그렇게 품위 있게 입고 다녀도 여자들이 오디? 그랬더니 안 온대요. 아니 뭐 네가 뭐 한다고 여자들은 먼저 프로포즈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표현이 외롭니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순댓국 그분이 외롭지 않으세요? 양자 그렇게 서울로 갔는데 이게 프로포즈거든요. 그럼 눈치채고서 남자가 저도 외로워요. 우리 같이 살까요? 결혼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항상 드라마든 영화든 저희 경험이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이처럼 옷만 입고 다니고 여자들 마냥 그렇게 와가지고 눈치도 존나 없고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자들도 많이. 근데도 매번 모른 척 넘어가면은 평생 결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장난 아니게 노력 중인 거예요.
예, 한마디로 고부 갈등 같은 거야. 그래서 맨날 며느리랑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이를 며느리로 보는 거야. 그러니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예, 며느리랑 우리 어머니랑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도 뭐 제이도 그러면 받아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전화 받아주지 말고 그럼 막말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내가 오늘 노인 일자리 어제 얘기했듯이 정신병자 오면은 얘기하면은 한 귀로 훑어 환자잖아 이러면 되는데 제이도 참 신기해요. 걔도 사회복지사랑 간호조무사도 있으면서 심지어는 정신병자가 자기 무시했다고 그러면 복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이도 좀 보면 환자인 거예요. 환자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 환자들끼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저희 동사무소에서 그 강남에서 일했다는 그 공무원님 마냥 딱 봐도 품위가 공무원이야. 아무리 속여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예, 사무직했다 그런데도 딱 보면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가스라이팅 하면서 예, 아이리스 작업들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웃어요. 예. 근데 저는 속으로 웃죠. 예, 겉으로는 안 웃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데도 제이는 19살부터 나와 같이 있던 영혼의 동반자라서 서울이 멀리 있는데도 나보고 싶다며 한솥밥 먹자고 찾아온다고 하니 기분 좋다. 예, 오늘 찾아와가지고요. 예, 저녁 같이 먹고 제이 방 가서 또 콜하고 잔대요. 제가 보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 자리 이거 세팅해 놓은 게 너무 편하대요. 방송용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이도 저처럼 예, 제 입을 덮고서 저 없을 때 그리고 누우는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컴퓨터도 켜놓고 또 걔가 제이가 단점이 뭐냐면요. 그 막 이상한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게 신기한가 봐. 들어가면은 거기에 무슨 어플이 깔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예스 하지 말고 노로 눌러야 되는데 예스 해놔가지고 막 이상한 막 예, 그런 프로그램이 막 컴퓨터에 막 깔려 있어요. 그거 보고서 아 제이가 켰구나. 그래서 바이러스도 감염이 엄청 시켜놔요. 예,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게 그 판타지 사이트인 조아라 막 이런 데거든요. 그럼 그런데 막 누르다 보면은 그런 게 막 링크가 돼가지고 예, 설치하겠습니까? 그러면 노 해야 되는데 예스. 그래서 제이는 휴대폰 고장나는 원인이요. 다 그 보이스피싱 어플 그거 눌러서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좀비 PC 돼가지고 나중에는 마우스가 막 지멋대로 막 움직여. 그래서 너 이거 좀비 PC 감염된 거잖아. 그래서 초기화를 해도 예, 롬바이오스까지 들어가는 그런 예, 보이스피싱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버린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뭐 운 좋게 예, 그 계좌 같은 경우는 제이가 그 정지해놔요. 법학과 출신이라서.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결제되는 거는 무조건 정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안 당했지. 아마 그거 기능 없었으면 거지 됐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애가 해가지고 예, 그런데도 애가 노력하잖아요.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 찾아온다고 하고 또한 제이가 오늘부터 몸이 적응됐다면 모닝콜 안 해도 된다고. 아, 제가 그동안 모닝콜 계속 해주느라고 특히 공부할 땐 더 그래요. 예, 공부할 때는 얘가 예, 그게 막연하잖아요. 미래가 없고 이거 전기기사든 공부하는데 못 따면 어떨까 하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극으로 가가지고 아침에 되면 못 일어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그 학교 가면은 맨날 공부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이유가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가 예,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그러니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던 거예요. 그게 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닝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직장도 처음에 가면 배워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맨날 늦잠 자죠. 그래서 회사 지각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하산해도 될 정도로 시설가 민간 시설가 직원들이 무지렁이라고 지렁이라고 밟아버리고 싶다고. 별것도 아닌데 존나 도도하게 잘난 체들 한다고. 제이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노인 일자리 하시는데도 법원 자동 무인기를 사용을 못 해가지고 버벅거리면서 여전히 가스라이팅 당하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수리까지 하고, 그리고 용지함이 수평이 안 돼가지고 기도 중이잖아요. 제발 그쪽 업체에서 뇌물이나 주지 마시고 제발 법원 무인기 와서 최고 하단이 눌려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빼는 것도 잘 안 되거든요.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최소한 그 바퀴에 수평 맞추는 기능이라도 해주든가. 그 공기방울처럼 옆에다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바퀴 앞에다가 볼트로 박아가지고 그거 높낮이 조정하게,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요, 그거 수평만 맞추면 잘 들어가요. 근데도 아주 기본도 안 해놨어요. 뭐 제가 불강력이니까 기도라도 막 해다, 여러분이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하도 뇌물 주는 그런 649 그런 회사 같아. 항상 그래요. 항상 그 취업하면요, 꼭 경쟁업체가 그래. 649 업체, 또 하나는 장로교, 예수교 장로의 미국 업체. 딱 두 개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자유의지라고 했죠. 그런 걸 50대에 살아보니까 많이 느껴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닝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오늘도 안 했어요. 장성한 아들처럼 대견스럽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사이에 그렇게 동성애자라고 제의를 막 놀려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들으니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또 제이 서울 갔다고 막 그렇게 알게 되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아니, 제이도 그래요. 전화하면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꼭 받아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 아주 그냥, 서로들 지네들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라는 제이의 그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근데 뮤게임으로 만들었어. 그런데도 서로 간에 자기 과시한다. 명품팩, 명품차라는 식으로 게임 안에서는 게임 아이템으로 자기 과시들을 해. 그러면서 내가 몇 건 몇 방어구 갖고 있다고 서로 간에 자랑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 안 하면 되거든요. 그냥 서울 갔다는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직장 그 좋은 회사 다니지 않다 하고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전화하면은 자랑하는 거야. 그동안 자기 백수라고 놀렸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그 전교회에서 여전도사한테도 자랑하니까 서로 간에 나 능멸한 거야 이러면서 그게 나한테까지 불똥 튀게. 그래서 나도 열받아서 교회 나가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자기 명품백이든 가시하는 그런 자기 가시하는 애들이 심리거든요. 그래서 요번도 또 둘이 고부 갈등 식으로 며느리랑 어머니랑 싸우듯이 또 서울에 나 지금 대기업 들었고 60대 1 경쟁력이고 막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럼 어머니가 자랑한다고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이 며느리가 이제 서울 갔으니까 내 아들이 이제 혼자 있겠네? 그러면 빌붙어야지. 온통 코드가 그렇잖아요. 그쪽 세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독재자애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 독재자들끼리 서로 간에 뒤치기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영혼의 동반자가 되고 서로 간에 넘어질 것 같으면, 실족할 것 같으면 서로 이렇게 기대어 주지. 자기 유익하는 애들은 서로 간에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서로 뒤치기예요. 조폭 영화 안 봤어요? 옛날에 바벨로 음녀 남편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정치 조폭 이런 쪽 오라고 그래도 자기 안 가는 이유가 그쪽은 어제 적군이 내일의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군되는 그런 살벌한 그런 옛날에 중원에 보면 그런 무림 영화 보면 중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어때요? 서로 간에 그냥 칼부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덥다고 하면서 그런 천녀유혼 같은 영화에서도 주지 스님이 항상 그렇게 부처님의 불심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무림 중원 영화들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고부 갈등인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또 중재하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저처럼 말하지 말든가. 좀 말 안 하잖아요. 정신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무시당했다 복수하고 막 이러고 노인 일자리 분 사회복지사 아닌 분들은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놀아줘요. 예? 팩스 보내기 놀이할까요? 이런 식이에요.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영자가 아니에요. 뒷자리가 구자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면서 기계를 일부러 눌러주는 척해요. 거기 혹시 번호가 있나? 그러면서 없네요. 이거 저보다 더 상급자 전문가님한테 상담해보고 그러고서 맞으면 이거 바꿔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인정받겠다고 그 앞에서 그 네임펜 매직으로 구라고 쓰라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말단이기 때문에 상급자한테 허락받고 할게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거 알아냈다고 여기 팩스 번호가 구자라고 막 이러면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게 어린아이 심리거든요. 그러니 오죽하면 엘리사가 42명이 뭔고 상징이겠어요. 자금이죠. 이화죠. 그러면 정화작용하는 이화 군인경찰이 뭐예요? 아마겟돈 때 그 동북방에서 오는 제8지파 입다. 그래서 제가 그 입다가 동북방이 그쪽 이스라엘이 아닐 거다. 아마 동북방 땅끝인 조선이든 몽고든 이런 걸 거다. 이러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다방면으로 해석을 하죠. 실제로 지금도 청해부대가 그런 어린아이 같이 하는 하메네이 독재자를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준다고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안에 갈 거라는 식으로 아직까지 소문이죠. 갔으면 뉴스에 나오지만 아직 국회에서 입안해야 되고 뭐 법령 해야 되고 뭐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하면은 또 방송에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가장 민감한 사항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만 이렇게 뉴스로 어떻게 보면 설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엘리사가 대머리가 뭐라고 했어요. 대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상징이라고 그랬죠. 삽목나무가 다 사라진 거예요. 지식인이. 그러니까 우민화된 거죠. 한마디로 김종서의 황표정사라고. 그래서 42명의 어린아이를 누가 때려 죽였다고 했어요? 곰. 그게 예맥조가 아니에요. 그게 저는 제8지파 입다라고 하고 걔네가 군인 경찰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쓰신 그거를 요즘엔 서양 학자들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유튜브 학자들이 우리 한국을 보고 있거든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청해부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독재자 하메네이를 무너뜨릴까? 가장 좋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서희의 단판, 비스마르크의 비폭력, 간디의 비폭력. 그렇게도 해결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게 비폭력이고 정 안 된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공권력, 군사력으로 하루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 거. 이거 여리고성도 뭐예요? 이것도 제가 초음파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장 초음파 무기. 나팔.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란의
하메네이가 30분도 안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기로 레이더망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성경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세히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하여튼 얘 중간에서 얘 제이 저보고 싶다고 내일 집에 온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식으로 서울에 직장 구해도 자주 오니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공단에 노인 일자리 결석하지 말아야지 계속할 수 있어요. 중도 포기하면 영원히 안 받아주니 이 점 양지 바래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예? 카인이 죄를 지었어요. 아벨을 죽이는 죄.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카인은 흙을 먹는 고통하면서 범죄하면서 살라고. 저는 그래서 그런 살인의 죄를 안 지으려고. 시기 질투든 뭐든 돈이 없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나스린을 살려니까 저 장애인 입장으로는 장애인은 아무데도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하는 그런 죄를 할까요? 그것도 안 하니까 장애인이라 명시하면은 중대재해법이든 이래서 고혈압 환자도 안 씁니다. 그런데도 노인 일자리 이런 쪽은 지금 일하시는 분도 그 건희영 그 연호인 그 사람이 자백하더라고요. 자기 고혈압이라고. 혈압이 되게 높대요. 뭐 상상이 가죠. 그러니 서 있으면 어질어질하고 그럼 쓰러지면은 응급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저도 의료인이었으니까 간호조무사니까 서 있으려고 하면 앉으세요 막 이러고 제가 얘기하게 돼. 혈압을 나요 이러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든 그런 병 같은 거 숨기지 말라고. 그러면은 공무원님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배려해줘요. 어제도 일부러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듯이 남사회복지사가 계속 가스라이팅도 하면서 과티오라고 공무원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인맥 동원해가지고 자기 라인이라고 하면서 살벌하게 늘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면서 남사회복지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러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가 오시고 바로 쓰러진 거죠. 마스크 쓰고 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건희영 연예인 보고 이제 알았으니까 앉아 계시라고. 그런데도 미안한지 틈만 나면 서 있어요. 그러면 앉으세요. 네. 또 앉으세요. 알았어요. 그 마음은 아마 알았기 때문에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공무원님들 그렇게 갑박하신 분도 아니라고. 공단도 똑같고 그래서 채용한 거고 이력서에 고혈압이든 있던 거 알았기 때문에 앉으라고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고용된 것 같다고. 저는 고혈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만 서 있으면 된다고. 국민은행 이런 청원 경찰도 한 명만 서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저는 중도에서 중간에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고서 동사무소도 이제 더 이상 가스라이팅이 없게 최소한 공무원님들끼리는 뭐 과태료면 어때요. 그리고 설사 그래서 부서 이전해서 구청을 가시든 가면 저처럼 담대하게 일을 배우면 돼요. 저 같은 공공근로도 있지 않냐 하면서 보낸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4개월에 한 번씩 너네들은 최대 5년인데 저 공공근로 저분들은 4개월이야. 매번 부서가 바뀌어. 불쌍하지도 않니? 저렇게 척추가 7개 부러져가지고 고관절도 부러져가지고 거의 뻗정다리에 그래서 붙지도 않아가지고 근육의 힘으로 돼가지고 4시간 서 있으면은 집에 가면은 쓰러지다시피 하는데도 자기네들 거지 안 되는데 거지 되면은 나시린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공공근로 일자리라도 붙들고 있으니 너네들 그렇게 그렇게 부서 이전하기 싫다고 라인들이라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 아니면 동네 사람들 자기 친척들 불어들어고 가스라이팅 좀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러면서 위에서 감사식으로 보낸 거겠죠. 저를 보고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많이 화기애애해졌어요. 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저를 양방에 감초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아, 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가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노인 일자리 공단 그쪽은 일만 잘하면은 계속 갱신해 주거든요. 그리고 일 못하더라도 최소한 계약 기간을 지켜야지 나중에 예, 채용이 되죠. 일 못하더라도. 그럼 본인이 일 못하면은 몇 년, 몇 개월이는 놀면서 배고파 보고 그러면 예, 서울대 헝그리 정신처럼 아, 이제 다음에 합격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은 또 그거 면접이든 아니면 그런 게 주변에 그런 국정원이든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회개했다 싶으면 또 받아주고. 예. 그런 라인 사회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네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또 제이 나갔다 그러니까 제이가 스스로 그렇게 자백을 하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 와서 요리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전 대놓고 얘기는 안 해요. 어머니 보고 천발이 그게 있던 거야. 아니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노인 일자리 그렇게 됐으면서 그거 관두면 영원 그 얘기는 그때 얘기를 안 해요. 전화상으로는. 예? 아, 안 그래요. 저 그냥 독신으로 살 거예요. 이러고서만 얘기하는 게 전부예요. 저는. 그러고서 제이가 또 전화 와서 제이가 내일 온다 뭐 이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 것마냥 하던 제이가 오잖아요. 이제 나 안 볼 것마냥 부부싸움 한 것처럼.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나 집 나갈 거야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 유튜브에 5살 난 어린애가 자기 맛있는 사탕 안 준다고 당뇨 걸릴까봐 어머니는 안 준 건데 그거 안 줬다 삐져가지고 자기 짐가방 싸갖고 여행 가방 해갖고 바퀴 막 긁면서 집 문 앞에 나가가지고 엄마 나 집 나갈 거야 나 이제 자수성 갈 거야 나 5살인데도 나 나갈 거야 이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딸아 너 안 나갔으면 좋겠거든 이래. 그러면 나갈 거야 그래. 그럼 문 앞에서 야 너가 좋아하는 사탕 이거 이거 먹어 막 이러면 그때서 알았어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없었던 집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독재자들도 어린아이로 보기 때문에 회개하기 바라고서 하는데도 그 자존심 싸움 때문에 히틀러도 그렇고 후세인도 그렇고 시족이 멸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고 그게 멸족하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시족이 여전히 자존심 싸움 하니까 하여튼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매일 저도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여튼 그렇고요. 예,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설교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왔네요. 그래서 저는 성경도 이런 식으로 제 생각으로 그렇게 소설이죠. 네, 그렇게 원래 그 삼국지도요 다 소설입니다. 나관중 씨가 쓴 소설이 있고 최근에 임용환 씨가 그 메가더 선글라스 쓰면서 상징적으로 야 나는 메가더 선글라스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하듯이 그런 소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상징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숫자라든지 해석해 갖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20대 때도 서울가기대 노인석 교수님 보고 신복을 키워라. 근데도 그분도 그 불교 신앙이라서 그런가 좀 자기유익
자기만 열방에 간다 그런 게 너무 강해갖고 항상 일회용으로 쓰고 그러면서 외롭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 얼마 전에 꿈에서 얼마나 외롭고 그랬으면 아프겠어요. 이제 정년퇴직 나이도 다 됐을 텐데. 그래서 여전히 혼자겠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노회에 그렇게 여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세요. 그분도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 가기 전까지는. 노회에서 어땠어요? 지하실 교육, 폭력각대. 아니 그냥 지가 노회장 먹겠다고 아니 온갖 쌍소리를 나한테도 하더네. 그러니 저는 가만 놔두나요? 거기에 증인까지 생겼어. 그때 주차하시던 분이 여기가 원래 그런다고. 그러면 딱 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난 바로 싸우죠. 목사자기 걸고서 2달 만에 해결되고 그분은 이제 좀 쉬신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니까. 그래서 빨리 완쾌되게. 그게 고부 갈등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 셋째 삼촌도 거의 사업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많이 아픈가 봐요. 뭐 요즘에 사업하면 다 망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사업을 했으면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 형이 사업할 때도 그 말하면서 싸웠거든요. 그러더니 그 뒤로 우리 제사가 안 와요. 우리가 종갓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집인데도 오질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사람들이 아픈 거 원인은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시행정처를 해서 사업이 실패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처럼 그냥 월급쟁이든 아니면 산재보험이든 이러면서 이런 어려운 형국에는 어떻게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풍요한 시절 배불렀던 시절에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죄를 범하는 거죠. 카인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고 옛날처럼 풍요를 느끼고 싶으니까 도둑질하고 아벨을 살인하고 그래서 낙인 이론으로 늑대 소년 마냥 일단 신뢰를 잃으면은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교도소 마냥 격리를 시켜요. 그럼 교도소 가면 거지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지금처럼 일을 많이 해요? 일반인들처럼? 최저시급이나 받나요? 아니죠. 그러다가 인생 낭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비참한 인생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시린처럼 살라고. 특히 그렇게 만드는 게 성적 간에. 여자도 똑같아요. 남자랑. 여자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여자면 어린아이입니다. 독재자입니다. 그런 독재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돈을 우상숭배하는 자들 숫자만 늘려가지고 솔로몬처럼 막 900명, 의장처럼 300명의 아내가 있어. 걔가 고부 갈등 해봐요. 가만히 앉아도 스트레스로 단명할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고. 그래서 항상 자기한테는 영혼의 동반자, 아론의 지팡이 한 명만 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천국.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고부 갈등이잖아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권태기에 간다고 여성 제이처럼 제이가 이제 연락 끊을 거야. 이제 형 안 만날 거야. 아빠 안 만날 거야. 나 이제 자수성가가 뭐가 중요한데요? 저는 영혼의 동반자로서 키운 게 제이인데 제이는 바람 핀다고 집 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 여성 제이 마냥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귀고 그래 놓고서 고작 결혼한 게 장애인 공무원. 그것도 휠체어 장애인이에요. 저희 구청의 남사회복지사는 저처럼 다리만 절 뿐이지 휠체어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만약에 그쪽 부서의 공무원으로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그 사람의 한 명의
할당량이 다 있어요, 공무원은. 근데 그 할당량이 딴 사람으로 넘어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일단 처음에 왔는데 얘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일이 넘어올 게 두려우니까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부서 이전한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막 스트레스로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특히 장애인들은 더 심한 거고, 일머리가 안 돌아가면 또 그런 거고. 오죽하면은 공단 같은 경우는 빨간 날에 그렇게 돈을 주는데, 공휴일에 우리 계약직 공무원은 왜 안 줄까요? 거기서 보는 거 못 느끼나요? 그만큼 예산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국가가 민간처럼 고리대금 할까요? 아마 공단은 국민연금 공단처럼 그렇게 주식이든 아니면 미국 국채든 사가지고 돈을 불리니까 그 빨간 날에 놀아도 돈이 지급되는 휴일수당 아니에요. 쟤네도 줘요, 쟤네도. 편의점 알바도 줍니다, 휴일수당은.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은 안 줘요. 그만큼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힘든 상황이라고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군인들 월급도 못 줘가지고 수조 원이 빚져가지고 체납해서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통장 그거 뭐 해야 되는데 못 빼는 사태. 그런 어려운 시국인데 이런 날에 뭐 고부 갈등들 해대고 서로 간에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옛날처럼 명품백 입어야 되고 명품차 해야 되고 그러니 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럴수록 허리때 쫄라매고 그러고서 검소하게 살고 적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적금으로 국가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든 이러기 때문에 적금을 장려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땠어요? 저는 바티칸의 개라고 미국의 개라고 하면서 미국의 통장에 적금을 한 거예요. 달러로 바꿔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철을 따라가니까 대법관도 늘린다고 막 똑같이 33명으로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차피 망해요. 카인처럼 거지돼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래 우리나라에도 바티칸 인천 카톨릭이 있어. 어차피 얘네들 망해도 나는 카톨릭 시민이야 이러면서 오직 가면 나 카톨릭대 간다고 얼마 전에 그 지하실 노예랑 싸우다 열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쪽에 이메일까지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저희 동사무소가 바로 카톨릭대 옆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나보고 유코님처럼 미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미켈란젤로처럼 그렇게 성당이든 그려주라는 그런 사명인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런 라인들의 사인들을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이 어떻게 모국이 이렇게 하면은 나는 점점 더 바티칸국으로 가는 거죠. 시민권자로. 혹시 알아? 이러다 바티칸국 시민권자인 신부님이 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꿈을 갖기 때문에 얼마나 좋나요? 바티칸국이 전 세계에 지부 있고 거기에 감독관이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나를 미술로 해서 신부님 만들어 주려는 건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전기기사도 60대 1이라는 경쟁률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도 전기기사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근로가 저거예요. 공공근로 일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실업급여도 그래요. 실업급여 기간에 학교 다니면 실업급여 정지됩니다. 그러니 제2가 공단 간다는 거예요. 공단 다니면서 그렇게 주경야작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학교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급여든 이럴 때는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니 저는 계속 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전기 기사랑 기술사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공공근로도 안 돼버리고 그러면 그때는 뭐 인천 카톨릭 대 뭐 하는 거죠. 뭐 석사부터 해서 열심히 미술학원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유코님처럼 그러고서 바티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버스 다 한 번에 오잖아요. 그러면 다니기도 편하고 배차 간격이 30분이 짜증나지만 1시간 30분 만에 오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그런 꿈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꿈으로 살고 항상 제이 같은 영혼의 동반자가 생기기에 저는 제이가 집 나갔다 또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제이가 저보다 빨리 안 죽고 오래 살기를 그래서 항상 제이는 단종의 태자기 마냥 썩은 물에 빠져 죽겠다고 저장강막증 마냥 쓰레기에 코 박고 막 이렇게 죽고 싶은지 맨날 그런 자살 타령 하는데 이번에도 또 구해줘가지고 또 제이도 새로운 꿈 안전기술사를 따겠다고 그렇게 안전관리공단이든 들어가서 4시간 정도 일하고 그래서 기술사를 도전할 거라고.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렇게 기술사를 취득하면은 감리업체를 창업하고 싶대요. 거기에 30여 년 근무했던 뇌물 안 받는 그런 나시린 예장통합 그 정규직 공무원님이 그 사람이 가이드라인 해줘가지고 그쪽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도 5천만원 출자하고 제이가 5천만원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공사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전기공사 현장 노가다죠. 그분이 공대천재라는 분 그분 1,000만원 그 다음에 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크게 되면은 불우이웃인 장애인이든 정신장애인이든 그렇게 일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어제 그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팩스 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칭찬 드리려고 그러면 저는 알아주니까 같이 놀아주잖아. 어유 참 잘했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라포 영상 하려고 오신 분인데 노인 일자리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분들도 배부르게 옛날에 IMF 이전에 그런 부금革명 하던 일본으로 말하면 1925년 다이소 천안 같은 그런 만주까지 넓은 영토로 해서 그렇게 부유했던 그런 역사가 다시 재현되게 그런 천국 같은 역사가 재현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의송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감사합니다. 제이와 K였고요. 네,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사람 있는 애, 한자어원은 두 사람이 서로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듯이 한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질 위기일 때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세워주기에 영혼이 동반자를 구하세요. 전도서 4장 9-10절 2.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a good return for their work. If one falls down, his friend can help him up, but pity the man who falls and has no one to help him up.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유붕자원방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는 뜻인데 누나책에 나오며 멀리 있는 친구가 나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것만큼 즐겁고 반가운 일은 없다. 유붕자원방내 역사적 사례 1.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와 그의 제자들과의 만남인데 공자의 명성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는데 단순히 아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뜻과 사상을 같이 하는 박풍이 멀리서 찾아와서 진리를 논하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2. 조선 후기의 장이와 청나라 학자들의 만남인데 그는 24세 때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갔을 때 그 시절 청나라 최고의 학자였던 옹방강, 완원 등과 학문적 교류를 하여 그는 그들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학문적 동지가 되었으며 귀국 후에도 서신을 주고받으며 평생 우정을 이어간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3. 조선 후기의 정약용과 초해선사인데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용이 대흥사의 초해선사와 만났는데 유교학자와 불교 스님이라는 신분과 종교의 벽을 허물고 차와 시문을 매개로 깊은 우정을 나누어서 초해선사는 강진 유배지에 있는 그를 수시로 멀리서 찾아가 위로했으며 그는 초해선사를 기다리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어머니는 나실인 동정남 제1을 동성연애 자라며 비방해서까지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공단의 노인 일자리 준공무원에 합격하게 해주었는데도 일하기 싫어서 장애인이라며 민폐라고 나가 뒤지라고 말한 나에게 벨볶는다고 온갖 막말 가스라이팅을 해대기에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데도 제이는 19살부터 나와 같이 있던 영혼의 동반자라서 서울은 멀리 있는데도 나보고 싶다며 한솥 밥 먹자고 찾아온다고 하니 기분 좋다. 또한 제이가 오늘부터 몸이 적응했다며 모닝콜 안 해도 된다고 하니 장성한 아들처럼 대견스럽다. 뷰티 모델, 출처, 네르리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3월 19일, 오전 11시 21분, 버스 운전사님도 내 글 본 건가? 희은 내가 귀족 노조 조폭과 싸워주니까 감사한지 내릴 때 큰 소리로 인사해주니 기분 좋아서 나도 큰 소리로 답을 해주었다. 희의 추리료기관 셜록 홈즈급이라며 왜 마탐정 로키라는 말이 나온 건지 이해한다는 표정이시더라. 희은 또한 내가 각 분야의 귀족 노조 조폭들이 테러하니까 공무원 등 환상 있던 분들이 저 세상도 똑같구나 하며 버스 운전 기사님도 감사해서
행복한지 붕붕차 운전하듯이 재밌게 운전하시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3월 19일 오후 1시 6분. 권희영야 노인님도 자주 서 계시고 회개하셨는데 고혈압이라고 하셔서 쓰러지시니까 앉아 계시라고 말했다. 이곳이 편해서 혈압이 낮아진다고 해서 천지기시네요 하며 덕담해주니 좋아하시더라. 2026년 3월 19일 오후 4시 11분. 버스가 전처럼 6분에 와서 단골의원 치료받으러 가는 버스 아니다. 원래는 오늘 정규직 공무원님들이 연차월차 동시에 쓴다고 해서 긴장했는데 때마침 남사회복지사님이 아프신지 얼굴이 붉고 마스크까지 하시고 콜로 거리니까 전부 다 휴가 반납한 건가? 한 분도 안 나온 분 없더라. 내가 툭하면 서울과기대 공무원님들도 만근한다고 링겔 차고 수액카트 끌고 오는 게 군인정신 곧 공무원 정신이라며 강조해서 그런가. 남사회복지사님이 아파도 투혼을 다하는 모습 때문인지 아무 사고 없었다. 대신 귀족노조 조폭이 점심시간에 와서 남사회복지사님에게 모바일 주민증과 운전면허증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장애인증 달라고 했고 내가 점심시간이 1시니까 기다리시라고 해도 간 것밖에 없는 거다. 거의 매일 팩스로 오류 내면 동사무소 전체에 화재벨 울린 것처럼 크기에 내가 해주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매번 귀족노조 조폭이 팩스로 가스라이팅했고 오늘도 한 건 온 거 정도라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3월 19일 오후 9시 46분. 제이가 내일 와서 저녁밥 같이 먹고 하루 제이 방에서 자고 간다고 한다. 제이가 합격한 대기업이 경쟁률을 잡코리아로 다시 확인해 보아도 60대 1이었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전기기사도 자격자가 남발되어 정년퇴직하면 정말 갈 데가 없는 게 시설과도 마찬가지라서 차별화하려면 기술사 취득해야 되니까 2년 무한전력 만든 후 근무시간 짧은 나같이 4시간 정도 근무하는 산업안전공단으로 다니면서 기술사 학원 공부 병행해서 안전기술사 취득할 거라고 하니 나 또한 기쁘다. 모제이가 머리 좋아서 경비지도사 현실도 알아서 내려놓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기기사도 취업 힘들다는 것을 제의를 통해서 알아버려서 고마운 거다. 시간 낭비 안 하게 해주는 이쁜 펫이니까 말이다. 제이가 자꾸 어머니가 전화와서 기분 나쁜 말투로 동성연애자라며 놀린다고 하기에 원래 어머니는 철부지라서 저렇게 너와 나 둘 사이에 이간질해서 나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 본인도 19살부터 우리 어머니 보아와서 잘 알고 있다며 말하더라. 오죽하면 제이와 단둘이 집 나와서 자취하고 있을까나. 하여튼 내일 제이 패시 집에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 제이도 나처럼 신앙심이 강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성적가늠 안 하는데 동성연애자라고 어머니가 놀리면 무지 기분 나쁜 것이라는 것도 나 또한 동감한다. 이상 끝. 2026년 3월 19일 오후 15. 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제이를 동성연애자라고 놀리듯이 나에게는 장애인이 민폐라며 나가 뒤지라고 막 말하던 게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철저히 자기 유익의 이용 가치만 보기에 철부지 어린아이라고 자주 말하는 거다. 설사 저런 식으로 제이를 이간질해서 어머니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난 혼자 살고 만다. 끊임없이 자기 과시한다며 우리 형이 택시기사로 1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바가지 긁어서 지게차 운전하게 만드는 게 어머니라서 나 또한 그런 바가지 가스라이팅 당하면 과로사할 게 보인다고 할까나. 그렇게 번 내 돈을 어머니 유형비로 탕진하니까 혼자 산다는 거다. 그에 비하여 제이는 내가 어려워서 오래 걸리는 경비지도사와 전기기사 환상도 깨지고 이제는 안전기술사 취득한다며 공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쁜가. 거기에 오늘부터 적응돼서 모닝콜 안 해주어도 된다더라. 거기에 공부만 하라고 해도 주경 야독한다며 산업안전공단 같은데 4시간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기술사 공부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떠한가? 4대1 경쟁유린 공단에 노인 일자리 붙어놓고 일하기 싫다는 듯이 관둔다며 진택에 내보내기 이간질해서 나에게 빌붙는다고 저렇게 동성연애자 막말하니까 나에게도 동일하게 막말해서 스트레스로 단명할 것 같으니 어머니와 같이 살 바에는 혼자 살 거라고 말하는 이유도 다 이런 행동 때문이다. 이상 끝.